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연도를 암기해 주셔라. 1919년. 출제빈도 매우 높음. 우리 근현대사가 3월 1일에 개강했잖아요. 3일 1일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개강해서 뭘 해요. 3.1운동 지금 하는 거예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3월 1일을 생각하면서 배워보자고요. 일단 3.1운동이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이 세 가지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배경이에요. 항상 근현대사는 이 배경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배경, 경과, 영향. 배경. 교재에는 요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추가시켜 줄게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 배경은요, 휘발유 사건은 아니에요. 일제히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 일제의 통치 방식이 뭐였죠? 무단 통치. 그 일제의 무단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저항한 거야. 3.1운동은. 왜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 우리 민족이 아무리 순하다 하더라도 계속 1910년대에 무단 통치하니까 우리 민족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겠지? 그러다 보니 그거의 결과로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야. 그래서 일제의 무단 통치야. 첫 번째 원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자극제가 있어. 자극제. 그게 두 번째 러시아 혁명이야. 이 러시아도 이 1919년 러시아 혁명 1917년에 발생하는데 1910년대 이 러시아는 전제군주제야. 전제군주제. 근데 그 전제군주제가 몰락해버려. 그 몰락한 원인이 뭐냐면 1917년 볼세비키 정당이 혁명을 일으켰어. 그 볼세비키 정당의 짱이 누구냐면 레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 원래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 마르크스. 칼 막스라고도 해.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그걸 갖다 실행에 옮긴 사람이 레닌이야. 실행에 옮긴 사람. 그 레닌의 사고방식은 그거야. 민중을 계몽시켜야 된다. 민중을 계몽시켜서 그 민중에 의한 혁명이 이루어야 되는데 당시에 러시아는 민중이 성장하지 않았어. 그래서 레닌이 누구한테 업무를 맡기냐면 지식인들.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지식인 중심의 혁명을 단행한 거야. 그게 볼세비키 혁명이야. 흔히 우리가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당시 주변 국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약소민족들은 희망을 가져라. 만약에 너희들이 사회주의만 수용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조선의 지식인들도 이거의 영향으로 우리 조선도 뭔가 해야 된다. 우리 조선도 뭔가 일제 한 거에 이 압제에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때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이때 사회주의가 들어온 건 아니야. 사회주의는 3.1운동 이후에 들어와.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사회주의가 유입된 건 아니다. 단 러시아 혁명이 하나의 촉진 역할을 한 거야. 촉진 역할을 한 거야. 우리나라의 분위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자, 요거 중요하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해. 이 1차 세계대전은 당시 독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세 개의 나라가 일으킨 거야. 근데 당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가 이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그래서 그 1차 대전 이후에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뭐가 이루어지냐면 파리 강화회기가 열려. 이 파리 강화회라는 것은 1차 대전에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패전국에 대한 응징 이걸 갖다 회의를 한 거야. 거기에 아까 조선 국권회복단에서 뭘 보냈냐면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지. 우리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예요. 프랑스지. 파리가 프랑스인지는 알지? 파리 강화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종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게 열린 거지. 근데 그 파리 강화에 의해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 윌슨이 선언 하나를 해. 그게 바로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야. 민족 자결주의.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모든 식민지들은 스스로 독립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식민지들은 스스로 독립할 권리. 그래서 이때 프랑스 파리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갔던 분이 있어. 당시 상하이의 신앙청년단 소속이야. 신앙청년단 소속. 독립운동 단체야. 상하이에 있었던. 우리나라 내에서 독립운동 못하니까 상하이로 넘어가가지고 청년단을 조직했어. 거기에 하나의 멤버였던 김규식 선생이 있어. 신앙청년단은 청년단인데 김규식은 청년이 아니야. 그 김규식이 이 파리 강화에 가가지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전파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한테 희망을 준 거야. 아, 곧 우리나라도 해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는 한계점이 있었던 거야. 모든 약소민족에서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이 안 된 거야. 뭐만 적용되느냐? 패전국의 식민지만 적용이 된 거라고. 이게 윌슨의 민족주의의 한계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해방이 될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는 승전국의 식민지 아니야.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승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 거지.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민족 지도자들이 준비를 해. 준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민족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뭐 아니면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된 건데, 각계에서 이 준비가 이루어졌어. 뭐 이게 이제 3.1운동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뭔가 일으켜야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국권회복단, 이 경북 유생들도 어떤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3.1운동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중요했던 거지, 이제. 언제 시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영향을 준 사건들이 또 있는 거야. 당시 국외에서 독립선언이 있었어. 그 국외 독립선언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1918년, 3.1운동 터지기 1년 전이지. 만주에서 독립선언서 하나가 있었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호독립선언 이렇게 얘기해. 이 무호독립선언서는 아까 혹시 중강단 기억나? 중강단? 만주에서 중강단 멤버들이 선언한 거야. 아까 김좌진이 나철과 만나가지고 대종교 신자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 김좌진이 건의해서 만든 중강단 멤버들. 그 멤버 중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조소왕이라는 분이야.
이 조서왕은 앞으로 이제 한 번이 더 나와. 한 번이 더 나오는데 이 조서왕 하면 여러분이 뭘 알아둬야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만드신 분이에요. 조서왕. 그 조서왕을 중심으로 해서 무독립선언을 하게. 무오년이 1918년이야. 그 18년에 만주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극 되겠어 안 되겠어? 국내 자극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919년 3.1운동 터지기 한 달 전이야. 그때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이루어져. 이거는 이제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거야. 조선 유학생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유학생이 최팔룡이야. 이름은 유학생 같지는 않아. 최팔룡. 원래 그런 거야. 그 이름 보고 평가하지 마. 조소항, 최팔룡.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서 하면 세 개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1운동 때의 독립선언서를 김인현의 독립선언서, 김이독립선언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독립선언서도 있고 28 독립선언서도 있어. 그래서 결국 만주야, 도쿄에서 이러한 독립선언식이 이루어졌던 거야. 이게 이제 자극제가 된 거지. 근데 이제 결정적인 직접적 사건이 터져. 그게 6번째야. 6번째가 바로 뭐냐? 고종 독살설이야. 고종 독살설. 고종이 아간파천 돼서 러시아 공상하러 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중독됐다고 그랬어? 커피 중독.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광무개혁 할 때도 아침이면 항상 커피를 드시고 점심 때도 꼭 커피를 드시고 나도 수업 끝날 때면 쉬는 시간마다 커피를 먹듯이 고종께서도 이랬던 거야. 근데 이제 고종이 또 좋아한 게 식혜도 좋아하셨대. 고종이 몸이 더웠나 봐. 그 시원한 거 이걸 좋아하셨대. 그 냉면이라든가 식혜 이런 것도 좋아. 근데 그날은 유난히도 커피도 드시고 식혜도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아침부터 계속 쳐드셨던 거야. 고종께서. 그러니까 궁녀들이 막 왔다 갔다 아침부터 막 왔다 갔다 냉면 준비하라, 식혜 준비하라, 커피 준비하라. 냉면 드시고 커피 또 먹고 막. 근데 그날 초저녁부터 고종이 배탈이 나기 시작해. 그 누워. 눕는데 그날 새벽에 돌아가시. 얼굴빛이 구릿빛으로 변해가지고 심줄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본 사람이 저거 독살 아니냐 저게. 아침부터 드신 커피나 식혜나 이런 거에 지금 독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윤치호 일기에 나와. 윤치호 일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그날 커피 심부름하고 뭐 이렇게 식혜 만들어 왔던 궁녀 2명이 피살돼. 궁중에서. 궁중에서 피살된다고. 그럼 뭐 이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설이 아니잖아 이게. 독살된 거 아니야 고종이. 근데 그 고종 독살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배경. 이 누가 시켰느냐 이게. 근데 당시 이 고종이 살아있을 때 이 시점이지. 이 시점에 당시 왕족 중에 하나인 이상설이 있어. 이상설 알지?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 그 이상설이 이때 연해주 지역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대한광복군 정부거든. 1914년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19년에 3.1운동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18년까지 대한광복군 정부가 연해주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부인데, 여기에 우두머리가 이상설이야. 여기에 이제 이상설과 이동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옛날 신민의 간부들이지. 그 신민의 영향이야, 이 대한광복군. 근데 그 이상설이 한양, 고종한테 비밀 편지를 자꾸 보냈어요. 무슨 편지? 망명하십시오. 국내에 계시지 마시고 대한정복군 정부로 오셔가지고
임금으로 삼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종도 그 얘기를 듣고 망명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때 이 고종 죽기 전후에. 근데 그걸 조선총독부에서 알아낸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고종이 실제 망명에 성공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독립운동한다고 하면 이건 일본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위기의식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명령을 내린 거야. 누군가가 해결해라. 근데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조선총독부에서 커피에 또는 그 식혜라 이게 독을 탈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이거야 이게. 이건 분명히 국내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도움을 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밝혀지지가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이제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쫙 만백성들한테 터집니다. 그러니까 만백성들이 우울에 빠져요. 눈물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고종의 장례식 날이 3월 1일. 3월 1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3월 1일이 민족 지도자들이 그때 터뜨리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종의 독살설이 바로 휘발유 사건이라고 보면 돼. 요게 3.1운동의 배경이에요. 됐죠? 배경. 지금 이 6가지 내용을 딱 보고,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3번, 특히 5번, 6번.